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이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장중에 언더슈팅이 나오는 등 정말 괴로운 하루였죠. 채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롱으로 밀어도 될까요? 그리고 만기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우와 나스닥이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보합 출발을 했었죠.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에서요. 이것도 시장이 정석인데 어제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포인트 피겨의 가격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가가 갭다운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그래야 이제 추세의 전환 혹은 가속이 됩니다. 그런데 보합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 흐름으로,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전일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속도마저 붙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저께죠.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쑥 내려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보합 출발하게 되면요. 물론 그 당시 이제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숏을 강하게 치기는 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장 초반에는 외곽격 콜매도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외국인이 주식을 1000억을 팔죠. 그리고 또 선물도 매도하고요. 조금 헷갈린 게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은 1시간 동안 2500억 넘게 매도를 해요. 그런데 미니 선물은 같은 시간 동안 빠르게 2500억 가량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약간 엇갈리네 라고 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현물이 내린 모습도 언더슈팅을 유발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아래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시 30분에 홍콩 시장 개장 후에 또 빠른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래, 이쯤이면 우리 시장도 바닥을 좀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레벨 다운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코스피 선물 400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터졌는데, 참 아쉬운 게 이번 물의 변동성이 거의 터지지 않아서 하방을 보신 분들도 사실상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만기주에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거의 처음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익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오전 11시경 바닥을 찍은 시장이 홍콩이 또 V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반등도 아주 정석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반등해서 403포인트에서 다시 저항받고 다시 400포인트 지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들인데, 오후에 마감 한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나서 콜옵션 또 엄청 눌러버리죠. 오후에 콜옵션을 누른 주체는 기관들이랑 외국인 미니 선물 매도 때문인데, 시장을 의미 있게 눌렀다기보다는 그냥 변동성 매도 차원에서의 누르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1시에 기록한 2930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지선을 언제 다시 확인하러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지지선이 쌍바닥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쌍바닥이 오늘 당장 나오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기간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연기금이 주식 매도를 421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눈에 띄는 일이고, 이 시장이 빠지면 연기금이 주식을 적게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면 매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물론 전 박스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오르면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내리면 연기금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기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선물 3월물이랑 6월물 스프레드가 이 월요일 초반에 굉장히 나빴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의미 있는 바닥을 찍었을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3100에 걸쳐있는 어마어마한 매물대를 과연 언제,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돌파하게 될지가 좀 의문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만기 전일지 후일지, 또는 갭으로 넘길지, 아니면 장중에 눌림 주고 그 탄력으로 돌파하는 V형 반등, 이런 것이 나올지,
그리고 또 외국인 매수가 될지 기관 매수가 될지 아니면 개인이 풋매수나 또 인버스를 너무 많이 사서 리버셜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오르게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프리딕션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걔네들이 이제 시장을 위로 견인해야만 그리고 이제 만기 전에 좀 그래야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 같은데 그건 좀 가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종합주가지수 3100대에 걸쳐 있는 그 매물대가 과연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인데 개인이 산 종목들이 시클리컬이 아니에요. 이른바 테크 종목들입니다. 그간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들인데 그 어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최근에 눌린 종목들이 강한 커버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아마 그런 커버링이 한국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은 커요.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거 잘 나갔던 거 좀 눌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한참 조정을 받았던 것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을 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물려있는 것을 줄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거를 환매하는 어떤 주체도 결국에는 외국인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은 아직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쉬운 게 전일 독일 증시가 신고가로 마감했죠. 게다가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시클리컬 업종 매수로 신고가가 친 건데 그러면 숏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 통화시장은 반대로 워낙 이 달러가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유로를 포함해서 모든 비달러 바스켓들이 무려 4일 연속으로 음봉을 기록합니다. 그럼 최소한 하루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관련된 세트들 그러니까 뭐 골드라든지 커머디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싹 반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걸 이미 반영을 해서 아시아 세션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 전산장부터는 뭐 해당 종목들이 쭉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유로 오르고 뭐그 채권도 계속 오르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게 이 대부분의 통화들은 전일 기록한 음봉을 감싸지 못하고 근처까지만 올라왔어요. 게다가 구리는 뭐 상해 시장에서 그리고 대련 금속거래소 같은 데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철광석 매도 같은 것도 하한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금속 시장은 어떤 약간은 이제 불안정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도 이제 회복을 못해요. 다만 골드는 그래도 이제 1680달러 초반에서부터 끊임없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유럽 세션 오픈을 좀 1688달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속도가 붙으면서 1715달러가 넘겨서 이제 미국 세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골드는 굉장히 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기름은 장중에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지난주에 그 달러 강세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오펙 플러스니 뭐 사우디 공격까지 여러 가지 이슈로 미리 좀 과도한 상승이 나와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름은 눌렸습니다.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아주 훈훈했고요. 유럽은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일종의 쿨다운 장세. 그래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고 시장은 나쁘진 않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이 본장 시작 전에 나스닥 중심으로 계속 오르면서 이미 본장 전에 2%를 기록했죠. 플러스 2% 나스닥이. 근데 이제 본장 이후에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은 4.5%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특히 미국 세션 점심 이후에 다우가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밀리게 되죠. 그런데 나스닥은 전혀 그런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조정을 나스닥도 살짝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본장 마감 30분까지 계속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우가 이제 보합권까지 밀리니까 결국에 나스닥도 고점 대비 한 거의 100포인트가 밀리죠. 그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아 세션부터 나스닥 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또 장기 채권들 반등을 시작하고 비달러 바스켓들이 고르게 반등을 시도하는 등 최근의 흐름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커버링이 들어올 때는 기준 시점을 정해서 그러한 최소한 그 시간까지는 숏은 아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보통 그 기준 시점은 새벽 3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커버링이 딱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면 3시 30분까지는 숏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장중에 조정 나오는데 무조건 매수 찬스예요. 근데 이젠 오후장 들으면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 시점, 그게 이제 3시 30분이 될 수도 있고 새벽 5시 30분 같이 이제 마감 30분 전을 남겨놓고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온 등. 근데 그 전까지는 숏은 일단 보지 말자. 그게 이제 커버링 장세에서의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하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데드캣 바운스가 심합니다.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숏돌이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숏을 친 애들은 남보다 먼저 공매도 포지션을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이 거칠어요. 이른바 선착순 청산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강한 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숏을 쳤다가 급반등에 뭐 당하는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나스닥 급등을 이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장기 금리 안정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단기물 금리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장기물 금리만 내렸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은 금리 자체가 오르는 것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빠르게 오르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3시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있죠. 근데 적절한 수요가 확인되면 저는 시장이 더욱더 폭력적인 반등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의 시장이 꼭지를 찍을 때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먼저 밀리기 시작을 해요. 이번처럼요. 그리고 이제 S&P나 다우도 이제 신고가 갱신한 다음에 밀리죠. 어제 다우의 모습이 약간 찝찝한 게, 나스닥 커버링과 함께 다우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다시 밀려요. 물론 폭락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파월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야, 봐. 너희들 지금 YCC 요구하고 있잖아. 그런데 다우 신고가 갱신이 딱 살짝 밀린 정도야. S&P도 마찬가지야. 고점 대비야. 고점 대비 뭐 거의 하락한 거 없어. 응? S&P, 너희들이 투기를 했던 S&P만 10% 넘게 조정을 보인 건데, 그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응? 돈 준 거 갖고 뭐 그런 잡주들 사래? 그러니까 눌린 거 아니야. 어? 전체 시장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FOMC 때 가서야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 다들 이제 입에 자크 잠긴 상태죠. 자크 채운 상태니까 뭐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OMC 전까지는 전 나스닥이 좀 더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엄청난 커버링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봤자 이제 전일이 음봉을 위로 살짝 감싼 정도죠. 일봉을 보면 4거래일 연속 봉이 길이가 점점 커지면서 양 이런 식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봉이 줄어들면서 방향성이 나오면 그나마 편한데, 봉이 커지면서 방향성이 엇갈린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시장에 상처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롱이든 숏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무려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갭상승 이후 그냥 끝까지 달렸어요. 그렇게 커버링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뭐 오늘 8% 오르고, 애플 4% 오르고, 줌 그 10% 오르고, 마이크론 그 5% 오르고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은데, 최근 하락 흐름에서 보면 그냥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 정도예요. 이게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들 종목이 진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인식되려면 앞으로의 흐름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당연히 추가 상승은 기본이죠. 그리고 이후에 시장이 쉬어갈 때 봉의 길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과 모레 있을 10년물과 그리고 30년물 입찰에 대한 입찰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나스닥 13,000포인트는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13,000 회복하고 나서 거기서 내리면 그것도 좀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13,000 근접하게 되면 해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코스피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계속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3월물 매수분은 저는 이제 플러스권 돌아섰어요. 오늘 6월물로 롤오버 할 계획이고요. 3월물 풋옵션을 좀 매수해서 하방 해지를 할까 하다가 저는 아직은 좀 해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3,000에 근접할수록 그때 이제 해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그러면 야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그 국채 입찰해서 빠꾸도 나와버리고 막 이상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직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채 입찰이 아주 심각하게만 부진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만 확인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아주 막 급한 화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거래라는 게 사실 언제든지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거래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 손익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라면 견디기가 힘들죠. 가령 이제 오늘도 나스닥이 새벽 5시 반까지는 굉장히 강했는데 5시 30분 이후로 이제 다우가 밀리니까 고점 대비 100포인트 조정이 나와요. 근데 100포인트 조정이 사실 절대 적은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견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지션 거래의 매력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면 추세를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길 나스닥 시장이 얼마나가 됐든 뭐 저는 21선까지만이라도 반등을 해주면 그때 가면 이제 3월물 옵션으로 해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당연히 3월물 옵션으로 해지를 한다는 거는 그 옵션은 거의 버릴 각오를 하고 이제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스닥 선물은 매수를 홀드를 할 계획입니다. 코스피는 장초반 강하게 움직일 텐데 투자자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긋지긋한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지만 박스 내에서 상승 방향으로 과연 누가 드라이브를 할 것인지 그 파워랑 속도가 중요한데 야간 선물이 5포인트 넘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초반에는 뭐 시세를 보이겠지만 그걸 과연 끝까지 유지할지는 고민이 돼요. 이번 물은 만기 전까지 계속 갭으로 움직이는데 투자자들이 참 정신이 없죠. 근데 어쨌든 오늘도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랐을 때 매물이 얼마 나온지, 그리고 그 매물이 과연 시클리컬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최근에 강했던 은행주라든지 굴뚝주 그런 것들에서 매물이 나온지, 그리고 매물을 누가 내는지 그런 것들을 한 15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드라이브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번에 만약에 이제 오늘 시클리컬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테크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테크들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나 이번에 다시 시클리컬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리스크 선호 정도에 따라서 대응이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늘 만약에 그 테크들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초반에 정리하지 말고 최소한 5장 들어서 막 한참 모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정리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초반에 삼성전자가 한 2% 오른다. 그러면 오 땡큐 하고 정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등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매수를 아마 외국인들이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추세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늦게 매수를 청산을 하시는 게 본인이 유리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자기가 리스크 선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바꿔 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만기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부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